우리 사이에는 조용히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말없는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가장 은밀하지만 피할 수 없는 신호들을 통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의 잊혀진 산악 지역인 현성이라는 곳에 다원 스님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그녀의 눈은 세상의 고통 앞에서도 마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언가 깊이 불안한 일이 그녀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원 스님이 마지막으로 울었던 날, 대한민국은 국가적 비극에 놀라야 했습니다. 그날은 2014년 4월 15일, 바로 다음 날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그날 조용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다시 흐르는 그녀의 눈물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정당이나 미신적 발언이 아닙니다. 이 눈물의 이면에 있는 것은 당신의 미래, 당신 가족의 균형, 그리고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다원 스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단지 한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로에 선 한 민족의 정신에 관한 것이라고. 그녀에 따르면 이 운명의 첫 번째 신호는 이미 조용히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일상 속 행간에서 드러납니다. 젊은 세대들의 생각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통계나 언론 보도와는 거리가 먼 조용한 변화가 SNS를 통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의 사고방식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배신입니다. 한 유명 인사에 가까운 인물이 예상치 못하게 침묵을 깨뜨릴 것이며 동시에 뜻밖의 동맹들이 나타나 기존의 세력 구도를 마치 게임판처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 깊은 곳, 가정 내부에서부터 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말들이 드디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말은 한 집안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울림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원 스님은 이 세 가지 신호가 결코 막을 수 없는 물결을 형성할 것이라 확신하며 이미 그 물결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하늘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해석해온 그녀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그녀를 찾는 이들, 주부부터 기업가까지 모두에게 그녀는 같은 말을 전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운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제는 공동의 운명에 대해 말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은 한지열, 가명일 뿐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중심에 있는 한 공인을 대표합니다. 다원 스님은 한지열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영혼을 비추는 살아있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도전과 추락, 그리고 재기의 과정을 반복해온 그의 삶은 현대 한국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다원 스님이 거주하는 성스러운 땅에 심어진 300년이 넘은 검은 나무가 한겨울에 새 가지를 틔운 것입니다. 지역 기록에 따르면 이 현상은 나라의 운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10년 전이었고 이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원 스님에게 이것은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기회이며 매우 드물고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앞으로 30년간 이 나라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신호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눈을 뜰 것인가. 지금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지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사회로서, 공동체로서, 인간으로서 내리는 선택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길은 곧 우리의 길이며 그의 투쟁은 곧 우리의 투쟁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원 스님의 그 조용한 눈물 이후 몇 달 동안 작은 흔들림들이 마치 폭풍 전야의 파도처럼 나라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영적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카페에서, 대중교통에서, 세대 간 속삭임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불안감이 존재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배경소음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사회의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지친 것이 아니라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이중성을 겪고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LED 스크린으로 빛나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그 중심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는 점점 더 깊은 공허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의미, 목적, 알고리즘의 속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원 스님은 이를 하늘에 대한 갈증이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한국 국민이 아직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깊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기계가 아닌 의식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던 대학생들이 정부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태도가 아닌 오히려 경험 많은 이들도 놀랄 만큼의 명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생회 포럼과 SNS에서는 국가의 운명과 청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잊혀진 영적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넷 세대가 이제 의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의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한편 권력의 구조 속에서는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열의 오랜 측근이자 오랫동안 함께해온 보좌관이 의심스러운 연루 관계로 수사를 받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스캔들은 폭탄처럼 터졌지만 한지열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뜻밖의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정치권 바깥에서 등장한 새로운 동맹,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지만 그의 등장은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배신과 동맹,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지열의 집 안에서도 더욱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던 그의 장녀가 공적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행보가 아닌 젊은이들, 예술가들, 노인들, 지역 공동체와의 만남 속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말은 준비된 연설이 아니라 감정과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용서에 대해, 새로움에 대해, 세대 간 다리를 다시 놓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신호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피어나는 목소리,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예언의 완성. 다원 스님은 촛불과 두루마리, 무게 없는 고요함으로 둘러싸인 작은 목재의 방에서 이 모든 흐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명확히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드러날 때 한국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빠르게 돌기 시작할 것이며 더는 되돌릴 수 없다고. 이 시기를 국민이 연대와 의식으로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분열 속에 길을 잃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 속에서 시간은 달력처럼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순간은 수십 년이 몇 달 안에 응축되어 흘러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주기가 끝나고 다른 주기가 태어나는 때 현성의 산바람은 징조를 실어 나르고 동물들마저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해온 승려들조차 짧고 상징적인 문장을 적어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른 땅에 연꽃이 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음을 알 것이다. 하지만 신호가 강해질수록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정치권과 재계 내부에는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한지열의 국민적 상징으로서의 복귀는 단지 그의 개인적인 존재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일으키는 각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촉매제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정체된 시스템에서 이익을 보던 이들에게 있어 매우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원 스님은 하늘은 결코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늘은 단지 길을 제시할 뿐이며 그 길을 걸을지 아니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지는 그 민족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역사 속에서 두려움과 자존심, 내부 분열로 인해 기회를 놓쳤던 순간들을 고통스럽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 언론도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된 헤드라인들이 코리아의 각성, 동방의 새로운 정신, 현성의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내세웠습니다. 다원 스님의 사찰을 찾는 발걸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어떤 사람은 해답을, 그리고 많은 이들은 단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받고자 왔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11년 동안 단 2번 눈물을 흘린 그 여인은 이제 나무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자연의 모든 세세한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무언가를 그녀에게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자신들의 집단적 영혼을 기억해낸다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과거의 고통, 수년간의 분열, 쌓여온 경제적 또는 사회적 위기들마저도 진정한 각성이 일어난다면 힘과 목적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각성이 진실해야만 한다고, 영적 속삭임에 불과했던 것은 이제 나라 중심부에서 울려 퍼지는 묵직한 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8월로 접어들었고 그와 함께 이례적인 더위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산은 불안해 보였고 바람은 자주 방향을 바꾸었으며 새들조차도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도시는 무겁고 진득한 공기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어떤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원 스님의 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울렸습니다. 하늘이 침묵할 때 그것은 목소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그 목소리는 현실의 조직에 생긴 눈에 보이는 균열, 일상 속에 드러나는 틈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 신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음력 초하루가 시작되던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형체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열은 그동안 은둔하던 침묵을 깨고 경기도의 한 산중 작은 사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주변에는 몇몇 승려들과 소수의 기자들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몇 분 만에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 땅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한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말 한마디 없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는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돌아오려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근원으로 돌아온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론은 갈라졌습니다. 어떤 매체는 그것을 연극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약함의 표시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SNS 속 민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냉소 없는 호기심, 조심스러운 희망, 마치 지열의 그 침묵의 몸짓이 아직 아물지 않은 진실의 부재라는 집단적 상처를 건드린 듯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말로는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러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다원 스님은 밤마다 경계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자정마다 촛불을 켜고 신성한 나무 주변에 구리 거울을 배치한 채 잎사귀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잎이 때에 이르게 떨어졌고 땅에 닿는 순간 세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국이 연속적으로 겪게 될 세 가지 시험의 징조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치적인 시험, 자연적인 시험, 그리고 영적인 시험. 그것들은 동시에 올 것이라고. 며칠 후 첫 번째 시험이 닥쳤습니다. 이번에는 한지열이 아닌 그동안 손도 못 대던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대형 스캔들이 밝혀졌습니다. 공모 조작 사기 행위들이 드러났고 기존의 권력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오랜만에 단순한 불만이 아닌 명확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에는 조용한 시위가 퍼져나갔습니다. 촛불을 든 청년들, 송을시 피켓을 든 노인들, 아기를 안은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외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곧 두 번째 시험이 닥쳤습니다. 지방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여름이 이어졌습니다. 다원 스님은 자연은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반응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은 늘 강인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하늘과 땅, 공동체와 개인 사이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진흙탕이 작은 마을들을 덮쳐가던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것이 예언 속 두 번째 잎사귀라고. 세 번째 시험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느껴졌습니다. 다원 스님은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보이지 않는 움직임, 조용한 변형, 자아와 사명 사이에서 벌어지는 깊은 내면의 충돌.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지열은 그 과정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다시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을 몰래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당한 죽음, 제도의 실패, 공공의 비극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가족을 아무런 카메라도 연설도 없이 그저 침묵과 경청으로, 정치인으로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기에 그만큼 강력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시험이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스캔들도 재해도 아닌 하나의 집단적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화해를 향한 내면의 목소리, 불교 사찰, 기독교 교회, 그리고 종교와 무관한 공간들까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명상하고 아니면 그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심장이 동시에 박동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어떤 원형적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다원 스님은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그 말을 확인해 주기라도 하듯 충청도 하늘에서 드물게 관측되는 희미한 녹색빛, 오로라처럼 춤추는 빗줄기가 몇 초 동안 수평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폭풍의 흔적이라 설명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게 그것은 징조였습니다. 더는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한국은 짙은 안개 속에 아침을 맞았습니다. 서울의 마천루들은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고 마치 도심 전체가 세상의 시선에서 숨겨지는 듯했습니다. 다원 스님은 이를 분별의 장막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겉모습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본질을 시험하는 시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자만이 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바로 그날 한 가지 소식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지열의 아내, 오랫동안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녀가 대전 중심의 재래시장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행원도 없었고 흰 마스크를 쓴 채 수수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이 행보는 강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쇼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광기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직접 본 시장 상인들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사람 우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눈으로 봤어요. 그 한 문장이 바람에 던져진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 왜 지금 나타난 것인가? 그리고 왜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강한 파문을 일으켰는가? 다원 스님은 그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불씨는 언제나 여인의 손에 달려있다. 그녀에 따르면 한 남자의 변화는 권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통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동반자가 민중의 가장 단순한 삶 속에 조용히 나타난 그 순간, 그것이 마지막 봉인이었습니다. 승리의 봉인이 아닌 헌신의 봉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정은 거품도 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이틀 뒤 남부 지역에서 소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징적인 장소들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옛 총독부 건물, 지금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뀐 곳의 기초부였습니다. 다수에게는 단순한 구조 손상이었지만 예민한 시선들에겐 그것이 분명한 상징이었습니다. 과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건축물이 아닌 기억 자체를 재건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언론 포털들이 뜻밖의 기사들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정학 분석가들이 동아시아의 영적 재편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고서에서 튀어나온 말처럼 들리지만 점점 더 많은 징후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저명한 한 학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단순한 정치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 재정렬의 한복판에 있다. 이 변화는 앞으로 30년간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국내 일부 세력에게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지열에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 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교 승려들, 가톨릭 사제들, 개신교 목사들, 그리고 동양 철학자들까지 이질적이던 이 집단이 하나의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제목은 화해의 시간. 이 문서는 어떤 개인도 정당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판단으로 가득 찬 시대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보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양극화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국민적 재회의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된 것도 조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중의 목소리, 산의 바람, 돌에 생긴 균열이 속삭이듯 알려주는 변화였습니다. 어느 밤 다원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계시를 꿈속에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한반도의 지도를 보았고 그 지도는 정치적 경계가 아니라 빛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지역, 짙은 푸른빛을 띠는 지역들이 있었고 그 빛들이 맞닿는 지점에서는 하얀색이 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통일은 단순한 남북의 결합이 아니라 사상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옛 것과 새 것, 자존심과 겸손, 상처 입은 과거와 가능성 있는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나눠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이 예언 중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를 깨울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그런 작은 행동을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가 절실한 누군가에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지금 당신의 화면에 다음 영상이 뜨고 있을 겁니다. 지금 클릭해서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세요.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